품격 있게 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스트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서울시의회 직원조례 및 명사초청 특강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직원조례와 명사초청 특강을 겸하는 자리로 참석해주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의장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제1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제2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호정 국민의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환희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수직원 표창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 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신 김현기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시계탑 복원을 통해 건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여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과 서울시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시설관리팀장 이상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포상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주무관 김자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어제 저녁에 보니까 보름달은 벌써 기울었던데 오늘 이 4층에는 보름달 200개가 뜬 것 같습니다. 고향 잘 다녀오셨어요? 네. 여러분은 고향이 있는 분들이니까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가끔 써요. 대표적인 분이 최호정 원내대표인데 서울 촌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울 사람은 고향이 없어요.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와야 고향이 있는데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고향이 없죠. 고향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꽤 제법 촌놈이 많네요. 여러분 고향을 다녀오고 효도를 하고 형제자매를 만나서 정말 정겨운 시간을 보냈으라고 봅니다. 이번 추석 때 제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정치인들이 많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뭐 풍요로운 추석 명절 되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걸으려면 이렇게 걸어야죠. 뭐 좀 정말 정겹게 오손도손 가족들과 함께 보내세요. 이러든지. 우리 사회가 모두 다 풍요로운 사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인데 어쨌든 풍성하고 풍요롭고 뭐 등등 이런 것을 현수막을 거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 말씀에 공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악사중주 잘 들으셨어요? 제가 배삼에 묻혀 좋아하는데 저는 못 들었네. 아쉽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이처럼 조금씩 큰 진폭의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장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시의원 경력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는 타이틀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다. 이걸 어디 가서도 자랑을 합니다. 특히 외국인을 만날 때 제 경력을 얘기하면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박한희 위원장님 앉아 계시고 우형찬 부의장님 앉아 계시지만 뭐 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이거 몰라요.
근데 문화예술 분야의 위원장 했다고 그러면, 아, 그러냐? 예산은 얼마냐? 시립 뭐 교양학단은 있느냐? 예술단은 몇 개 있느냐? 대화가 됩니다. 오늘 현악사중지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하기를 참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 타이틀보다 더 좋습니다, 사실은요.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고, 오늘 특히 우리 남창진 부의장님, 오영찬 부의장님, 또 박안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고향이 없는 최재호정 원내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한동일 작가님, 또 사무처장님, 그리고 여러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뵙죠? 6개월 뒤에 뭐가 달라졌나 제가 여기를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야 뭘 피부로 느꼈겠습니까? 조금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보낸 것은 아닙니다. 몸부림쳤고 의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더디게 보이죠. 하루아침에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무덥던 여름이 가고 10월이 왔습니다. 10월의 첫 근무일 오늘 10월 4일 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또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3개의 분기를 지나고 마지막 4사분기를 맞이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4사분기에는 정례회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해서 확정하고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필요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결실의 계절에 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제가 무슨 신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좋은 말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추수할 사람이 없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수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나날이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지난 6개월 동안에 했던 일을 잠시 회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서울시의회 슬로건은 여기 있네요.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지방의회의 슬로건을 제가 시도의장협의회장을 하면서 17개 시도를 다녀봤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슬로건은 없더라고요. 정말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시민 곁에서 활동하고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와중에 물론 의원의 역할이 그것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을 지원해주는 행정조직 구성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슬로건은 더 빛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슬로건 아래 우리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의회의 방향은 첫째 서울시정의 재도약입니다. 지금까지 도약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약은 시청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결정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교육행정의 개혁입니다.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조롭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 의회입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인터뷰 때 방송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청과 서울교육행정의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의회입니다.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확정해 주지 않으면 정책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시 의회 구성원들의 가져야 할 자세고 본분입니다. 물론 서울시의회가 이만큼 달라지는 배경에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111명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계탑 복원해서 유공직원 3명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본관 건물 첨탑에 서울특별시 의회라고 흉측한 글자가 걸렸던 것보다는 그것을 내리고 시계탑을 걸으니 어떻습니까? 의회의 자존심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의회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을 복원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것이 우리 의회의 본분이고 본연입니다. 저는 그 새파란 글씨에 대형 서울특별시 의회라는 그 사인보드 2개를 내리면서 저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근데 그냥 내릴 수 없으니까 시계탑을 복원했습니다. 잘했나요?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앞으로 우리 그래도 아직 할 일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핀테크 관련 그 포럼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해왔습니다. 참석하고 왔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산업입니다. 서울시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혼자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지원하고 결정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시장 잘하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가 결정해 주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훈련 기본계획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러분께 자료를 배포했죠. 배포했습니다. 저도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인사행정의 3대 요소 뭘까요? 이거 맞추면 표창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3대 요소는 첫째 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채용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 발전입니다. 바로 핵심이 교육훈련, 이것이 능력 발전의 초석입니다. 세 번째는 사기지요.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여를 올려주고 등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의회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늘 찾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재개발원에서 7구급 신규 채용자 가정에 제가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시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라는 주제를 갖고 가서 강의를 했지만 실제는 목적은 전 따로 있었습니다. 신규 채용자들이 우리 서울시 의회로 많이 지원을 해달라. 즉 리크루팅 하러 갔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근무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미래가 보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 발전을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로 지원하라. 1시간 동안 제가 그분들께 드린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로 오라. 이제 서울시의회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직원들이 시청보다는 의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교육기본훈련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 4월 정례 때 3호를 명한다 그랬죠. 3호. 알고 계시는 분? 뭐 조례 하나 많아요. 그죠? 3호를 명한다 그랬는데 3호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도전을 허락한다. 두 번째는 실패를 허락한다. 세 번째는 보상을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6개월 뒤를. 6개월 전을.
도전을 했습니까? 또 실패를 했습니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재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 발전이 될 때 직장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나물의 그 밥이고 매일의 일과가 반복만 되고 희망이 없다면 그 조직생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교육훈련에 대해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가 이런 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거예요. 어쨌든 작년 1월 1일부터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고 이제는 인사가 가장 중요한 서울시의회에서의 과제입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직의 역량이 극대화됩니다. 또 늘 얘기하죠. 서울특별시의회 인재상과 집행기관 시청과 교육감의 인재상은 다릅니다. 즉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의회니까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과 이런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가 올라가면 의회인 여러분도 의회 구성원 여러분들도 상승하는 이런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교육훈련 기본 계획입니다. 돌아갔네. 서울시의회에 요구되는 인재상은 뭘까? 첫째는 시민 지향입니다. 우리는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시민 중심의 또 지역에 맞는 의회를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 미래선도형입니다. 미래선도형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분권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지원 부서별로 분야별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율이 아닌 자율, 자기 주도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간에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인재상입니다. 교육훈련 기본계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맞춤형 교육입니다. 첫째는 사람마다 적정하게 신규과정, 정책지원과정, 직급별 리더십 등 이런 가정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마다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방법마다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먼저 앞으로 자발적 학습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소모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현장 체험 연수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마이크로 러닝을 통해서 워크플로우 러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동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마는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상설교육장을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체 선발로 인원과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19명을 앞으로 41명, 23명을 증원하고 예산도 2억 4,3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 대폭 약 4억 원가량을 증액하겠습니다. 유학 등의 선발 조건도 완화를 하겠습니다. 또 교육복지도 확대를 해서 도서문화 지원금도 50% 이상 인상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모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습과 취미, 봉사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이제 앞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퇴직 준비교육, 계약학과, 직장교육을 실시하고요. 2024년에는 의회 선발 운영하고 4년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기 한번 밑에 도표를 보십시오. 장기훈련, 단기고객훈련, 미래인재 양성 국제반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렇게 2명, 한 명, 한 명 증원을 하고
2명으로 증원하고 대학원도 3명에서 7명, 국제배낭 체험연수원도 10명에서 16명으로 4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글로벌 정책 체험연수도 5명에서 12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긴 내용 많습니다만은 다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았나요? 그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장단의 격려 한마디 및 의회 성장 기원 행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세 동안 잘 쉬셨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기분 좋았어요? 아, 거짓말 같아. 저도 하루 더 놀고 싶던데요. 어쨌든지 오늘 소통의 시간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소통해야 화합될 것이고 또 우리끼리 화합해야 우리 의회가 발전될 것이니까 소통 화합해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우리 확실하게 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9일 또 연휴가 다가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 1년이 되는데 여기 계신 200분 중에 제가 만나보거나 아는 분이 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직원분들 의견 많이 듣겠습니다. 우리 의원 112명을 보좌하시는 여러분들 진짜 힘내서 잘해 주십시오. 서울시보다 더 좋은 직장 서울시 의회 만들어서 삼성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서울시 의회가 되도록 저희 의원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가 한 1년 됐다 보니까 저가 16개 광역시를 다 이렇게 돌다 보면 우리 서울시 의회를 칭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10년 만에 다시 의회를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좀 너무 좀 어둡고 좀 무겁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금 와서 보면 인원도 지금 많고 그다음에 서울에 어떻게든 인재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경직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운영위원장 하면서 사실은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또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해왔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과정에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일일이 이렇게 소통은 다 못했지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방호 그다음에 우리 기자님들 계시는데 기자님들하고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하고는 수시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다들 힘내시고 밝고 힘차게 아주 우리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의회 직원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기 의장님의 그 강의 들으니까 힘이 나죠. 정말 음주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의회가 살아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의회를 믿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서울의회가 빛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박수로 기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와 서울시민 우리 직원들의 미래도 저 꽃들처럼 밝게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럼 김현기 의장님께서 먼저 트리에서 행운의 열매를 하나 골라주시고 뽑으신 번호를 큰 목소리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기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의 주인공을 한 분 더 선정하시겠습니다. 네. 몇 번일까요? 저는 1번을 좋아하네요. 171번. 네, 역시 의장님께서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112, 112번.
네, 부의장님께서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될까요? 90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저 두 개 다 골라주십시오. 뽑았어요. 34, 147. (61) 네, 61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18번 네,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18번. 18번. 어디 네. 계시나요? 네, 한 분 더. 예. 또 앞번호입니다. 27번. 축하드립니다. 네, 37번 되겠습니다. 37번 당첨되셨습니다. 네, 102번 되겠습니다. 102번 축하드립니다. 한동일 작가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동일 작가님은 교황청 라테란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시고 로타로마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인간과 공부에 대한 특유의 깊은 성찰과 시각으로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은 강연은 다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군데 강연을 다녀봤는데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특별한 강연장을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강연이라고 생각해보지 마시고 저도 여기 미리 와서 앉아서 누군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게 많아요. 몇십 년 만에 누군가의 수업을 듣는다는 건 역시 쉽지가 않구나 이제 느꼈습니다. 그냥 강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저의 작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달에 나올 책인데 오늘 할 강연의 상당수의 이야기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 갖고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책들은 그냥 좀 있어요. 그냥 근데 자 여기가 이제 꼬르테 임페리알레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벽면에 꼬르테 임페리알레라고 딱 써 있는데 이곳이 이제 제가 공부한 바티칸의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법원이나 뭐 제가 여러 법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우리나라에 대법원 제도가 있잖아요. 한국의 대법원 제도, 각 나라 민주국가의 대법원, 뭐 최고법원 제도가 시작된 거는 이 바티칸이라는 나라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그 교황령이라고 이제 이 영토가 있는데 마키아벨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국가가 군대가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바티칸 시국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했는데 그 군대가 없는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국가를 운영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심제도, 그래서 바티칸 대법원 제도가 여기서 나와요. 최고법원. 저는 이제 여기를 이제 입학해서 공부를 했고 이 꼬르테 임페리알레 왜 여기를 황제재판소라는 말을 썼냐면 원래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재판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가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건물을 짓고 대법원과 이제 최고법원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건물, 유럽은 특히 이탈리아는 건물 밖보다 건물 안이 훨씬 더 대단해요. 딱 들어가 보면 뭐 이제 그 홀 같은데 쫙 보면 그냥 프레스코하고 쫙 돼 있어요. 시험 볼 때 그 프레스코를 감상하고 있으면 그 시험은 어떻게 된 거다? 떨어질 겁니다. 시험은 시험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프레스코를 볼 때 시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홀들 그런 것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 넘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라틴어와 관계된 거니까 한번 저를 언제 한번 우리가 라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죠? 읽을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노 아니모 소크로스 오데렌투 루루스. 이거 대단한데요? 다른 데 가면 이제 제가 한번 하면 따라하는데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노 아니모 옴네스 소크로스 오데렌투 누루스. 이건 어떤 말이냐면 모든 시어머니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미워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기원전 언제 164년에 희극 작가가 쓴 그 희극 대사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번역을 할 때 그냥 좀 약간 좀 완화해서 번역한 거예요. 모든 시어머니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며느리들을 미워한다가 아니라 원문 저 오데른트는 증오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증오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미워한다가 낫겠지 하고 이제 표현을 좀 완화한 건데, 이제 이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 그래요. 아,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나 봐. 언제요? 기원전 164년이래. 제가 이 문장을 들려주는 것은 기원전 사람이나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 많이 바뀐 것 같지만 바뀌지 않은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악체디트 프레시움 아그리스, 땅값이 오른다. 이게 라틴어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이게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로마 사람들도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그걸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화면의 오른쪽에는 우리의 반가 사유상이 있고 화면 왼쪽에는 반가 사유상하고 비슷한 또 다른 사유상이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저 인물은 그리스 철학자 클레안테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사유상은 그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얼핏 봐도 두 사유상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사유상과 그리스의 사유상이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사유상이 제작 시기가 훨씬 더 앞섭니다. 기원전 한 2세기에서 3세기 제작된 겁니다. 어떻게 사유상하면 불교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나 동아시아나 이 불교 영향 국가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스에 저렇게 사유상이 있을 수 있지? 예, 그리스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많지, 우리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만이 동서양의 어떤 정신적, 사상적 문물이 왔다 갔다 교류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편견이 있는데, 고대 사람들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엄청나게 어떤 사상과 여러 가지 받아들였는데, 그리스 사람들도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불교, 인도로부터 받아들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하는 거는 라틴어보다 라틴어에 더 근본적인 영향을 줬던 어떤 언어? 예, 산스크리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산스크리트어? 여기 잘못 앉았는데 우리 그냥 좀 좋은 얘기 한마디 듣고 한 시간 딱 있다 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자가 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배우면 ABCD부터 배우는데 산스크리트어의 첫 자는 자음은 뭐다? 카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음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자음이 뭐냐면 창조였던 것 같아요. 그 우주 공간의 물과 빛.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창조가 됐나. 그래서 이 카라는 자음은 라틴어로 오면 이 K라는 자음이 다 C로 바뀌어요. 그래서 라틴어 사전을 보면 라틴어 사전 가운데 제일 철자가 작은 게 K로 시작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왜냐면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다 뭘로 바뀌었다? C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 K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칼렌데, 좀 아는 단어 나왔죠? 우리가 아는 칼렌더, 그 달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로르, 열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크레아치오. 저 크레아치오에 M만 붙이면 크리에이션 영어 단어가 되는구나. 근데 원래 C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K로 시작했던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영어에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근데 원래는 라틴어는 크리시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고전 그리스어 크리시스를 그대로 음차한 겁니다. 라틴어는 원래 로마인들은 문화나 언어가 발전된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더 발전됐냐면 그리스가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그럼 라틴어는 부족한 어휘와 문법과 시제를 다 어디서 빌려왔냐면 그리스에서 차용해 옵니다. 그래서 라틴 명문 귀족 가문에 가면 다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의 선생님들이 다 있었어요. 좀 잘 산다는 집안의 가문에는 다 그리스의 가정교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시스 그대로 저거를 음차로 해서 그냥 크리시스 라틴어 옮겼고, 나중에 제가 K가 모두 C로 바뀌어서 크리시스가 됐다.
그리고 이탈리아어 그대로 크리시, 그 다음에 독일어 다스 크리세 이렇게 쭉 나간다. 자,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을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이 강연에 기대한 것과 다른 강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카라는 자음입니다. 카는 뭘 빙글빙글 돌다. 그래서 치르카 주변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둘러싼, 나를 둘러싼 어떤 것, 그래서 치르쿰스탄. 자, 영어에 어떤 단어가 될까요? circumstance, 환경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환경. 뭐가 많이 나옵니다. 카,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 환경을 이제부터 곰곰이 생각해 볼 겁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50분까지요? 네? 3시 40분까지요? 시간 많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물을 하나 주십시오. 자, 환경이라는 단어를 이제 놓고 보는데,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은 레바논 레체드레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내일이 출발일인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거 따서 주십시오.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을 침공해서 하도 도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표를 취소하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010 몇 년도에 이제 여기를 갔어요. 근데 여기가 해발 한 3,500에서 4,000 고지예요. 여기 갔는데 한 2,000 정도 한 5월 달에 2,000 정도 올라갔는데 막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2륜 구동차를 빌려갔는데 속으로 후회해서 4륜 구동차를 빌려올 걸. 다음에는 꼭 오면 4륜 구동차를 빌려서 여기로 오리라. 자, 그래서 여기 왔어요. 레체드레.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지금 보이는 빨간색 포인트가 안 나오는군요. 자, 여기서 이 나무가 유명합니다. 이 나무가 레체드레라는 나무가 뭐냐면 300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00나무 체드루스 나무 때문에 이 동네 이름을 레체드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300나무를 갖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궁전도 여기 레바논에 있는 300나무를 가져다가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러 간 건 아닙니다. 이곳을 보러 간 이유는 역시 혹시 여러분 칼린 지브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세대입니다. 제가 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여러분 혹시 칼린 지브란 들어봤습니까? 하면 애들이 학생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지? 이러는데 여기하고 제가 법원에 가서 역시 여러분 혹시 칼린 지브란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고 끄덕끄덕 하는 게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입니다. 자꾸 우리 세대 앞에서 제가 강의하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칼린 지브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가서 왜 지브랄 칼린이 그 시의 의미들, 석양의 의미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러 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러 간 건 이것 때문에 갔습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어떤 거? 페니케아 문자입니다. 문자의 발전은 사실 회계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레바논인들이 페니케아 문자를 발견했고 그 페니케아 문자를 그리스에 줬고 그리스가 또 그 페니케아 문자에서 몇 개를 추가해서 또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고 그 그리스 알파벳이 또 라틴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독교의 전통과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레바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원천을 보러 갈 마음에 이제 여기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곳을 안내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에서 같이 수학한 제 친구가 안내를 줬습니다. 그 친구는 그 고고학을 공부한 친구였습니다. 자기 고향이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안내를 줬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안내해 줬는데 이제 여기는 누가 사냐면 그 은수자라고 해서 스도승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사는 어떤 그런 분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갈 때는 방문할 때는 3분이 계셨는데 이곳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언어적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랍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언어일까요? 예? 어떤 거? 여러분에게 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했던 말. 그래서 아람어가 왜 중요하지 했는데 신약 성경에 이제 아람어 2개, 에파타, 딸리타 꿈, 이 명령어가 나오는데 예수가 했던 아람어입니다.
예수는 실제로 썼던 언어는 아람어를 썼고 아주 조금 그리스어를 썼던 정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바칠 때 아랍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직접 썼던 언어를 써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 한번 해드릴까요? 네. 진짜 합니다면 가디샷 알로호 가디샷 하엘 토노 가디샷 또 모요 또노 에이트람 하마 에이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바논에서 발음하느냐 아니면 이라크 쪽에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모음의 발음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은수자들이 살았는데 근데 들어가는데 좀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 하얀색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조반니 저 하얀색 대리석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제 친구가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 이름하고 또 날짜를 썼다는 겁니다. 그 날짜가 뭐냐면 들어오는 날 자기가 언제 죽는 날짜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 좀 살다가 내가 언제 하늘에 간다 라는 날짜 쓴 것이 아니라 10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4일인가요? 예, 10월 4일 서울시 의회 강연 딱 왔어. 그때 내가 나 언제 죽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계속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이야? 그게 가능해? 얘가 진짜 이게 좀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을 다 보고 제 친구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계속 저 하얀색 대리석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레체드르에서 봤던 은수자들, 이곳에 살았던 은수자들이 들어오면서 썼던 자기 이름, 그리고 들어가는 날 내가 언제 죽는 날짜를 썼던 그것이 계속 머리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자체보다 일단 내가 언제까지 살 날을 내가 안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살 날을 딱 지금부터 언제까지 정해졌다는 걸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곳을 방문하고 저 레체들의 저 표지석판을 보면서 나는 뭘 하고 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산스크리트의 자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어떤 그거를 상징하는 자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자음으로 살다라는 그 산스크리트어 지부가 나오고 이 지부라는 동사에서 지바뚜라는 삶이란 인생이라는 이제 산스크리트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삶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승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고 이기다 라틴어 이기다라는 동사도 빈고 똑같은 자음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삶, 지부, 지바뚜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무엇이 있냐면 거기에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어떤 삶의 승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던져집니다. 레체드레를 가기 전에 이곳은 어디냐면 그곳을 가기 전에 역사의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발레 히스토리케 해갖고 역사의 계곡이라고 있는데 이 지명을 왜 역사의 계곡이라고 부르냐면 이곳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지나가고 그 지나갔던 통치자들이 여기 내가 지나갔어. 이거 내 땅, 내 소유의 땅이야 라는 표식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역사의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아래 보면 나폴레옹 3세도 저길 지나가서 큰 돌에 내가 여기 지나갔어 라는 표식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 로마의 장군들, 그 다음에 많은 유명 정치인들, 황제들이 여길 지나가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큰 저 돌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남긴 표식 같습니까? 이게 사암이라서 비바람에 다 풍토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이면 보입니다. 보이나요? 사람의 형상이 보이나요? 보입니까? 이 특수한 그 강연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자, 보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쪽 사람 아시리아의 왕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내가 지나갔어 라고 표식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귀중한 것을 일단 지금 관리가 안 돼요.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가 문화재를 관리할 능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여기서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지나갈 때마다 저거 내 땅, 내 소유라고 했는데 지금 그 누구도 저 땅을 소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소유 땅이라고 된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레체데르라는 곳에서 내가 살 날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엄청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무엇을 내가 다 내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럼 나는 뭘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강연장이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데 지금 앞으로 당신이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남기고 싶은 게 있지 않고 남기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후회입니다. 저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의 얼굴 반응이 쟤는 후회할 게 없나? 아닙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후회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후회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 간 이 명문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Non me vixisse benite quoniam ita vixi ut non frustramne natumesse extimen. 나는 한 생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실 저 문장을 보면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나는 한 생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자, 내가 살 날을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살 날 안에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저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저와 같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은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음 산스크리트 자음 타라는 자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타라는 자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날에는 밤에 나가면 인공 조명에서 참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전기가 없을 때는 밤에 별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겠어요? 일찍 자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밤하늘을 봅니다. 근데 별이 저기 하나 있고 또 다른 별이 여기 있었습니다. 인간 나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밤하늘의 별이 저기 있고 또 다른 별이 저기 있고 그 별을 보는 지상에 있는 나. 거기서 어떤 자음이 나오냐면 타라는 자음이 나옵니다. T라는 자음은 그렇게 나옵니다. 지상에서 두 개의 별을 바라보는 인간.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별 2개가 있고 인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단어에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 T가 들어갑니다. 영어 스타, 라틴어 스텔라, 그다음에 독일 스터른, 이 T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이 타라는 자음은 그냥 어떤 뭐 별 바라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거룩한 빛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T라는 자음에서 신을 가리키는 테오스, 그리스어로 테오스라고 하는데 요 그리스어 테오스는 이 T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T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가리키는 빛.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가리키니까 그것을 어떤 단어에 이용했냐면 신을 가리키는 단어,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단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 넘어가는 거. 자, 그 거룩한 빛을 가리키는 단어는 T 말고 또가 뭐가 있으면 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D입니다. 이것도 역시 산스크리트 타라는 자음과 같이 똑같이 빛인데 그냥 거룩한 빛입니다. 그래서 신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디바, 그 다음에 라틴어로 신을 데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도 신이라는 단어에 어떤 자음이 들어갑니까? 가드라고 해서 D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 하루의 거룩함을 뭘로 생각했냐면 그거를 하루, 그래서 라틴어로 하루를 가리키는 단어는 dies.
영어는 day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배웠던 그 단어들이 지금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막 이루어진 것이 없구나. 지금도 저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그 영어 단어 하나도 보면 그냥 막 이루어져서 내려온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어만 그러냐? 살펴보니까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삶의 짧은 생애 안에서도 막 이루어진 것이 없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막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그 막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가운데 난 무엇을 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 날 알면 어떻게 살까?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 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으면 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막. 여기는 정확히 사막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제가 2019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있었을 때 있었던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요르단 서안지구라고 하죠. 거기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막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톡이 막 왔는데 톡의 내용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전달했어요. 선생님, 서울은 총성만 없을 뿐이지 매일이 전쟁 같아요. 막 그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읽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매일 총성이 울려요. 네. 총성만 울리면 괜찮아요. 그냥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하면 정말 겁이 나요. 막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소총 소리는 땅땅땅땅 나는 건 매일이고 가끔 이제 헬기가 뜨는 날은 되게 무서운 날이었어요. 막 헬기 전투기 뜨는 날도 있었어요. 어떤 날 전투기가 막 떴냐면 그 이라크의 어떤 그 장성이 암살됐을 때 예루살렘 상공에서 막 전투기 막 하고 이게 전쟁 나나? 이제 그런 정도의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어폰 끼고 이제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냥 총소리 땅땅땅땅 날 때는 총소리 나는가 보다 하지만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따다다 하면 유리창이 다 흔들려서 그때부터 음악 끼고 이제 이어폰 끼고 이제 음악을 들었는데 사막을 걷다 보면 이렇습니다. 사막을 걸으면 지속적으로 바람은 불어오고 그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흩날립니다. 그럼 내가 알았던 그 길이 계속 그 형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우리가 사막에서는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비가 오면은 갑자기 길이 이렇게 생겨요. 계곡이 생기고. 그럼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사막에서 비가 오거나 계곡에서 비가 오면 그 사형할 사람을 가죽 부대에 싸서 저 계곡물에 흘러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그 가죽 부대 안에 또 뭘 넣냐면 독사, 전갈 이런 걸 넣어서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마법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잔인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를 왜 갔냐면 우리가 이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종교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그들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해서 탄생한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주로 어떤 아이들이 발견되면 신생아들이 발견되는 공간이야. 바나나 박스 같은데 이렇게 바나나 박스에 신생아 갓 태어난 아이를 거기다 놓고 그냥 버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사막 광야니까 저체온증으로 사망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이제 코요테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먹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출하러 가는 그 봉고버스 같은 봉고차 같은 그걸 타고 같이 가서 아이를 구출하는 거예요. 딜레마였어요.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가죽 부대에서 저기서 버려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또 다른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버리는구나. 그럼 사막에서 나는 어떤 걸 보고 가야 되지? 계속해서 바람에 의해서 바뀌는 길, 비에 의해서 바뀌는 길, 또 때로는 또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축들이 지나갔던 길. 근데 그 가축들이 지나갔던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은 아니었고 그럼 나는 뭘 보고 가야 될까? 그때 생각났던 것은 바로 밤하늘의 별이었습니다. 낮 동안은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그리고 또 동물들에서 계속 변화되는 그 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변하는 현실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됐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막에서의 나의 어떤 이정표는 뭘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나의 목마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이정표는 우리 각자의 목마름입니다. 사막에서 하루를 걸을 때는 제가 여기서 저길 갈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최단거리를 갈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최단거리가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날은 이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서 다음 오아시스가 굉장히 가까웠던 날이 있었고, 어떤 날은 내가 생각했던 그 거리보다 더 길어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더 아주 늦은 밤이 되어야 도착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자, 사막에서의 길은 최단거리가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물이 있는 데까지 우리 각자의 목마름이 있는 곳이 사막에서 이정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막 하니까 되게 낯선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사는 이 서울이라는 공간도 어떨 때 보면 사막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서울이 사막이야? 서울에서 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그런데, 그런데 이 풍족한 이곳에서 오히려 사막처럼 메마르고 단절된 어떤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막에서의 이정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정표는 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했던 것, 성인의 공부가 뭐냐? 오늘 저는 사실 이거 서울특별시 의회 직원을 위한 특별한 공부법 수업 이런 내용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로마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 서울시 의회 강연을 할 수 있냐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했는데, 그 바티칸에 있다 보면 참 재밌는 걸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나라마다 의전이 각각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있으면 교황을 보러,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거의 각 나라의 정상들이 거의 동일한 타임에 왔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오고, 뭐 미국의 대통령도 나중에 오고, 영국의 총리가 오고, 그다음에 한국의 뭐 대통령도 오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서 굳이 우리는 비교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나라의 외교 의전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 나라는 이 정도 하는구나. 그게 다 그냥 한눈에 다 비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딱 프로토콜을 알고 의전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티칸 도서관에 앉아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바티칸 도서관에 이제 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활자화된 것과 활자화되지 않은 필사본. 근데 물론 활자화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나온 그런 책들이 아니라 뭐 1800년대, 1600년대 그런 년대. 그 다음에 이제 필사본들은 아주 더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사본들을 보려면 직원이, 아주 더 귀한 물건들은 직원이 바로 옆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나도 그 물건을 보면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문자가 딱 왔어요. 뭐 출판사에서 서울시의회 뭐 이거 할 수 있냐고 해서, 서울시에 그냥 뭐 간다고 해 그냥 했는데 와서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른의 공부 뭐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인의 공부라는 건 이겁니다. 통념을 깨는 겁니다. 사실 잠깐 저도 오늘 일찍 와서 여기 앉아서 그 누군가 강연하는 걸, 뭐 수업하는 걸 들었는데, 일단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몸이 뒤틀렸어요. 지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에 편한 자리가 아닌데, 이제 우리가 그런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앉아서 수업을 받는 건 어려워. 그냥 어디 가서 좀 얘기를 하는 건 되겠는데, 몸이 편치가 않아. 근데 그리고 예전처럼 뭐 텍스트를 보면 쫙 외워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외워지는 것도 잘 안 돼. 학생들이 와서 묻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냐. 그럼 제가 대답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되게 실망스러운 답만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그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뭐 단기, 기억, 모호해서 공부를.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인의 공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한 걸 다 잊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무척 훌륭한 사람이구나. 내 공부를 무척 잘할 수 있구나. 한 귀로 듣고 끊임없이 한 귀로 흘리는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이 남느냐? 남는 게 없을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독서법은 뭐냐면 흐르는 강물입니다. 강물이 계속 흐르면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구에 가보면 거기에 모래톱도 쌓이고 거기에 모래들이 쌓입니다. 그 쌓인 것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외우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떤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무엇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공부는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통념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바로 왔습니다. 통념을 어떻게 깨는 겁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딱 서로 그랬지만 질문이 왔으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요번 달 말고 내년 한 2월인가 한 3월인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성경 묵상에 대해서 써달라고 해서 그럼 내가 쓸게요 하고 썼어요. 라틴어 성경 텍스트를 보고 뭐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이제 여러 언어 텍스트를 보고 원전을 보고 그것에 대한 저의 해석을 담는 어떤 성경 묵상 뭐 해설집인데 그 중에 제가 하나 고른 게 뭐였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온 어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끌려와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온 많은 문 남성들은 누구랑 관계를 했는지 이 여자가 어느 집안의 여성인지 그런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예수는 그 잡혀온 여인을 바라보지 않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다라고만 해요. 근데 그러니까 또 이 성경 또 전문적인 사람들은 땅바닥에 뭐 썼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쓴 게 중요했으면 기록에 남았지. 이게 쓴 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기록에 안 남았을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는 그 잡혀온 여인을 보지 않고 계속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좀 조용해지니까 일어나갖고 야,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한테 돌 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먼저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고 다시 또 땅바닥에 뭔가를 썼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다시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고 그 여인과 나만 남아서 예수가 처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도 죄 짓지 마. 성경에서 죄 짓지 말라는 표현은 너도 실패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땅바닥에 뭘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쳐라. 그것이 아니라 무안하고 내가 분명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에 나는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는데 몹시 난감한 상황에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예수의 태도에서 봤습니다. 바로 그는 지금 나에게 잡혀온 이 여인의 눈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는 땅바닥에 보고 그냥 뭔가를 쓰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통념을 깨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가늠하다 어떤 여인이 잡혀오면 누구야? 누가 잡혔어? 누구랑 했어? 이런 어떤 호기심의 사람을 바라보고 누굴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누굴까가 아니라 지금 이 잡혀온 사람, 이 잡혀온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옷도 찢겨져 있고 몸은 드러나 있고 이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에 그 사람에게서 내가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눈과 마주치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념을 깨는 건 뭐다? 바로 어떤 우리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덜어낼 겁니다. 근데 그 덜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밤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밤에 나가서 모래 별 봐 그랬어요. 별을 봤는데 이제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밤에 호숫가에 나가거나 강가에 나갑니다. 호숫가나 강가에 나갔다 오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보고 왔니? 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만 보고 왔어. 나만 보고 왔다는 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는 그 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봤어. 나라는 산스크리트 단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호숫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나는 뭐만 보고 왔냐면 물만 보고 왔어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유럽어의 부정부사는 뭐가 들어가냐? 이 n이라는 부정부사가 들어갑니다. no, nine, not 이 n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을 가리키는 단어에도 역시 n이 들어갑니다. night, nux 이렇게 다 n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못 봤다. 자, 이걸 왜 하냐?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나가서 뭐 봤니? 물만 봤는데 아무것도 못 봤는데 자, 대부분 강연을 가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강연을 가면 압도적으로 여성이 한 70%, 80%고 남성이 한 어쩌다 온 남성 한 1, 20%.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파라는 자음입니다. 이 파라는 자음은 어떤 자음이냐면 법이라는 단어도 사실 여기서 나오는데 야우스피뜨르라는 산스크리트 나오는데 그 삐뜨르, 빠떼르 이 단어는 고전 시대는 사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제를 가리키는 파라는 이 음가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뜻이었냐면 정화를 수행한 사람을 가리켰대요. 그리고 정화를 수행한 사람을 이제 더 확대해서 누구로 확장되냐면 빠떼르, 아버지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존재?
정화를 수행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 아까는 뭐 라틴어 할 때는 다 따라하는데 이거는 왜 따라가는 사람이 없죠? 아버지는 어떤 존재? 예, 정화를 수행하는 존재라. 근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제가 쓴 책 중에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되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한 40만 부 나갔다 그러고 100세를 뭐 훌쩍 넘었다 그러고 작년에 일본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계속 아마존 재팬에서 1위를 찍었어요. 서양 사상, 그다음에 서구어 그 분야에서 계속 1위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왜 보지? 나는 이제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저 그 라틴어 수업을 쓸 때 저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았어요. 왜 평안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았냐면 강의를 계속 잘하고 있었던 좋은 강의였는데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에서 그 강의를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매번 매 학기 250명이 넘는 이 대형 강의장을 꽉꽉 채웠는데 어떤 누가 학교에 얘기해갖고 그 사람 강의 못하게 그래서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공부한 사람이 책 쓰고 강의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것처럼 이게 사용성과가 없어요.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제가 6년 동안 이 학교에 강의하면서 학생들 어떤 얘기를 했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리한 책이 라틴어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는 저의 화나 분노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화와 분노를 덜어내지 않는 말과 어떤 글은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특히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충고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거기에 나의 화와 분노, 어떨 땐 분노까지 덜어내지지 않는 그 말이 툭툭툭 튀어나왔을 때 그거를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충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화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빠떼는 어떤 존재다? 정화된 존재. 내가 완전히 지금 정화가 안 됐더라도 정화하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적어도 내가 어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필요한 것은 나의 화와 분노를 어떻게 덜어내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말이 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설득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설득이 안 되는 말과 글은 당연히 타인에게도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아버지, 그 빠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파라는 의미에서 모든 영어의 뭐 정화라는 프리피케이션, 라틴어 프리피카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피가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파다. 그 다음에 근데 울림을 주려고 싶어. 누군가에게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죠. 근데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좋은 걸 주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왜? 그럼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법원 가서 대법관 12명 앞에서 강연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보다 더 난리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사관님이 나와서 계속해서 저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12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랬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또 강연할 때 또 이 법원이나 이런 데 와서 보니까 이게 학교하고 또 다른 또 다른 일이 있구나. 그냥 강의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법관이면 얼마나 높아요. 판사들 다 가고 싶은 그 끝까지 갔는데. 근데 저라는 사람이 여기 딱 있어요. 여기 딱 있는데 제가 둘러싸은 담이 저를 딱 둘러싸여 있어요. 담 안에 저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담 안에 있는 저를 보고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낙서를 하고 간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빨간색을 막 칠하고 간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막 금딱지를 막 붙이고 간 날도 있었어요. 근데 담 안에 있는 그 담 밖을 바라봤을 때 그 어떤 것도 나인 적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저라는 사람 담 밖에 낙서를 하고 간 내용이나 아니면 때로는 뭐 칭찬을 한 내용이나 아니면 때로는 금딱지를 붙이고 간 것, 때로는 막 빨간색, 노란색 칠하고 한 것,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저인 적은 없었어요.
다만에 있는 나는 나였어요. 혼자서 사람들이 왜 맨날 책 쓰냐,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쓰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한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혼자 책이나 쓴다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는 다 담이 있고 담 안에 살아요. 근데 담 안에 있는 내가 실제로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어떨 때 평등한가 생각하면 우리 각자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평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힘듦이 있었고 어떨 때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고 어떨 때는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공부를 못했고 그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맞아. 100% 동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극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을 하는데 매일 똑같은 배역을 하고 똑같은 대사를 한다면 그 연극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나의 아픈 이야기에 대한 대사도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로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자, 우리에게 지금부터 성인에 있어서 공부는 뭐다? 통념을 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통념을 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다? 우리 각자의 아픔을 어떻게 스토리가 되게 만드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각자의 살 날을 내가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으면 나는 어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의 어떤 이정표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정표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그 이정표로서는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저의 이정표였어요. 그리고 그 이정표를 향해 가는데 필요했던 것 중에 또 하나 그 아픔이었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이제 스토리가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성인의 공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마도 있고 쭉쭉 더 있는데 지금 제한된 시간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딱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바 자음입니다. 바. 역시 여러분 혹시 예전에 안 봐도 비데오라는 말 기억나세요? 반갑습니다. 완전 우리 세대입니다. 이거 학교 가서 여러분 혹시 안 봐도 비데오라고 들어봤으면 우리 학생들이 저를 아주 멀뚱멀뚱하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는데 지금 막 웃고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반갑습니다. 안 봐도 비데오. 이 비데오가 라틴어입니다. 보다라는 라틴어입니다. 나는 보다. 비데오. 네,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리고 이 라틴어 비데오라는 동사에서 BCO라는 명사가 나오고 그 BCO라는 그 명사가 영어 비전이 됩니다. 저는 이 보다라는 동사를 참 좋아합니다. 보다. 사람들이 이 보다라는 동사를 되게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동사처럼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고 예배를 보고 한다 그 말을 할 때 그냥 시장 한번 쭉 둘러보고 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윗분이 한번 어디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와 하면 그 현장을 한번 관광객처럼 쭉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원인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남한테 말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당장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들어요. 일단 가장 큰 시작은 성인의 공부는 통념을 깨는 거라고 했는데 그 통념을 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보는 겁니다. 누구를 봐?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공부는 끊임없이 나를 보는 그 과정 안에서 그것이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싶은지, 또 내 안에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드리고 저는 오늘 강연을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자기의 이야기를 상처를 스토리로 만들어야, 아픔을 스토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스토리로 만드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맨 끝에 이제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더 가슴에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불교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관하다라는 뜻일 텐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냥 보다라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갑자기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또는 화가 나는 상황, 억울한 상황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바라보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른으로서 통념을 깨는 그런 공부법에서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작가님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눈은 항상 상대방을 향해 있고 타자를 향해 있고 대상을 향해 있어요. 가끔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눈이 그냥 지금 여기 달려있는 이 위치가 아니라 엄지손가락 끝에 달려 있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말하면서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가끔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죽었다 깨도 물론 뭐 미래 세대 어떤 과학의 발전에서 바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체적인 눈은 항상 타자를 향해 있지만 그 타자를 향한 눈이 아니라 나를 향한 눈. 그리고 라틴어 가운데 라틴어는 그 때문에라는 거를 가리킬 때 우리말은 그냥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를 가리키는데 라틴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를 쓸 때 그 때문에가 내적인 원인에 의했을 때 쓰는 때문에와 그 외적인 원인에 의했을 때 쓰는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장애가 되는 이유 때문에 생긴 때문에일 때 쓰는 그 전치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라틴어 문구를 딱 보면 이게 내적인 원인에 의한 원인 때문에구나. 이거는 외적인 원인에 의한 때문에구나. 이건 개인적인 내 외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적인 문제 그런 때문에 아니 정치적인 문제 그 때문에를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그 라틴어를 보면서 그래서 이 언어가 참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참 깊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보는 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때문에만 내가 잘 구분할 수 있어도 그 때문에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안에서 시작하는지 밖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때문인지 요 세 가지만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통념을 깨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뵈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교회법도 변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이게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교회법도 변하는지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변호사시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해석을 시대마다 달리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추기경님 직무실에서 그 바티칸 광장에 모인 그 바티칸 대성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계속 몇날 며칠 바라봤어요. 계속 줄 서서 그 줄이 길어지면 마치 그 줄이 뱀 또아리 친 것처럼 꼬여서 막 그 바티칸 광장에 줄을 서서 그 대성당에 들어가요. 교회법 이번에 가서 엄청나게 큰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하기로 했냐면 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제안을. 왜 안 받아들이기로 했냐면 예전에는 세상이 있었고 교회가 있으면 교회하고 세상이 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같으면 오히려 교회가 더 컸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 교회를 이제 예전에는 라틴어로 어떻게 가르쳐요? 우니베르시타스, 여러분이 아는 유니버시티, 보편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문두스, 세상 세계, 그러니까 문두스 문디,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의 세상 뭐 이렇게 해갖고 표현을 했는데 세계가 있고 보편, 이 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교회와 보편, 그 다음에 세계가 있는데 어떨 때 예전에는 이 세계보다 교회가 더 컸던 적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교회와 세상이 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훨씬 더 작아진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그것도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풍선줄 하나 달려서 있는 게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법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려면 판결문 갖고는 바뀔 수가 없겠구나. 그럼 리포르마,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혁을 하려면 내가 먼저 죽지. 그래서 나는 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회법도 바뀐다. 이 정도. 예. 직원 여러분들에게 오늘처럼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일상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2023년 하반기 직원 조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